예, 자, 안녕하세요. 예, 자, 음,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좀 이제 쉽고, 좀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단편적으로 배웠다면, 이번 수업부터는 이제 좀 이제 복합적으로 간단한 프로젝트지만 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는 배워나갈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먼저 배워볼 사항은 그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하나의 그 어떤 기본 뼈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이 우리 그 앱을 보면 이게 하단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탭, 버텀 내비게이션 바라 그러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제 페이지들이 막 바뀌죠. 그리고 뭐 앱바 부분, 그리고 화면을 갖다가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면에 이제 물론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능상으로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위에는 뭐 배너 영역, 혹은 그 메뉴 영역, 혹은 밑에는 리스트,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올 때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단축키나 이런 것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제 코드 작성을 해주는 그 보조 기능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꽤나 잘 돼 있어요. 참,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그래서 이게 코드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 이 단축키가 여러분하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클립스 단축키로 지금 지정해놔서 쓰는데, 그걸 이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듯이 화면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이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요거까지 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이 목표를 향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그 2-09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필요 없는 코드는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동으로 좀 다 날려주시고요. 컨트롤하고 지금 마이너스 하면 코드가 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앱에 밑에 부분에 보면은 그 이제 그 탭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메인이라는 거가 그 메인 메뉴 해갖고서 밑에 그 하단을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일단은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마이 홈페이지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테이터스 풀 마이 홈페이지, 그리고 이것을 마이 홈페이지, 이렇게 됐죠?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니까 뭐 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스테이터스 풀에서 스캐폴드를 하나 잡아줘 보죠. 스캐폴드. 그리고 앱바 해놓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플러터 쇼핑몰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앱바 타이틀. 그래서 제일 먼저 타이틀에 텍스트 하나 넣어줄게요. 플러터 쇼핑몰.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컴파일이 되고 여기에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에뮬레이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바꿔서 여러 개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에뮬레이터의 그 용량을 이 보통 작아요.
하드를 많이 안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앱이 이 설치될 때마다 용량이 꽤 되거든요. 적게는 뭐 몇십에서 혹은 뭐 한 100메가 정도씩 돼요. 그러니까 뭐 한 2, 30개 하다 보면은 한 10대 개만 해도 이게 꽉 차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들이 플로터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제를 해주세요. 안 쓰는 거 이렇게 해갖고 앱 정보 하셔가지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량을 에뮬레이터의 저장 용량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그때서부터 또 잘 돼요. 됐죠?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용량이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렇게 좀 몇 개를 지워주시면 또 잘 됩니다. 이렇게 좀 지울게요. 오래된 거. 마침 또 이런 에러가 나네요. 제거 확인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조교 화면으로 가고 금방 잘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 문법 에러도 안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당황하지 말고 그 아까 보면 스토어 그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땐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잘 나왔네요. 플러터 쇼핑몰 해갖고 이렇게 그쵸? 제일 먼저 우리 이거 배너 표시 좀 그 데모 표시 좀 없앨게요. 이거는 매터리얼 이쪽에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디버그 해갖고 디버그 쇼 배너 벌스 하면은 사라졌죠. 자, 일단 요거 하나 됐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밑에다가 요 하단이죠. 요 하단에다가 그 메뉴를 넣을 때는 어디에다 넣냐면 요 스캐폴드에다 넣어줘요. 스캐폴드에 올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바디라는 게 있었었죠. 바디 이제 이 몸 안에 제일 많은 중앙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앱바라는 건 이제 요 제목 표시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이 이제 그게 요거 일단 컨테이너만 하나만 그냥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버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버텀 내비게이션 바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쓰는 것 중에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버텀 내비게이션 요 밑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제공되는 카운터 앱 같은 경우가 버튼을 누르면 그 숫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 플로팅 액션 버튼으로 그 버튼을 표시를 해줬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허공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단 부분에 그 메뉴바를 넣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버텀 내비게이션 바라는 그 내부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 버텀 내비게이션 바에다가 버텀 내비게이션 바라는 하나의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먼저 버텀 내비게이션 바라는 걸 만들어 주고요. 버텀 내비게이션 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쪽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거 하고, 다음에 실제 그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는 거. 그럼 이제 무엇이에 해당되는 거. 그게 뭐냐면 아이템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버텀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그 메뉴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똑같아요. 버텀 내비게이션 바의 아이템이에요. 버텀 내비게이션 바의 아이템. 됐죠? 그럼 여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들어와요. 뭐냐면 아이콘이 있고 그 아이콘 밑에 그 해당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아이콘을 넣어주자고요. 아이콘은 보통 이제 이 내부에서 그 제공해주는 아이콘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이라는 그 클래스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정해도 되는데 보통 이 안에 쓴 거 쓸 땐 아이콘스라고 하면은 이게 디폴트로 제공되는 모양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홈 먼저 한번 할 거거든요. 홈 됐죠? 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콘 바로 밑에 글자를 이제 표기를 해줘요. 그때 라벨이라고 써줍니다. 근데 이제 라벨은 우리가 했던 거하고 독특해요. 지금까지 우리 뭐 타이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에. 그쵸? 근데 타이틀은 가만히 봐보세요. 타이틀은 그 속성이 뭐냐면 위젯이에요. 근데 라벨은 뭐죠? 라벨은 뭔가 한번 가봤더니 DC의 라벨? 스트링이네. 그럼 얘는 그 뭐죠? 우리가 위젯이라고 해갖고 어떤 그 모양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자열만 던져주면 그 해당되는 문자열로 그냥 표현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글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위젯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건 이제 위젯이라는 타입이었을 때만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스트링 타입이었을 때 이렇게 꼭 글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에러 났죠? 이거 뭐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몇 개가 있을 거냐? 일단은 3개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 컨트롤 알트 아래쪽 누르면 저는 이제 복사가 되거든요. 단축키가. 그래서 복사를 하시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쇼핑이라고 해놓을까요? 쇼핑 쇼핑백 있고 뭘로 할까요? 쇼핑백 요 정도? 쇼핑 바스켓으로 해볼까요? 요 정도. 그리고 요거는 쇼핑이라고 하겠습니다. 쇼핑 이렇게 됐죠? 쇼핑. 다음에 카트 한번 해볼까요? 카트. 쇼핑 카트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카트 이렇게 됐죠? 요게 지금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화면이 지금 해상도를 낮게 해서 이게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그 이쪽에서 그 선택했을 때 이벤트가 여기서 똑같이 켜요. 그래서 보통 이벤트는 ON이라고 그랬잖아요. ON 탭 해놓고 여기서 인덱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인덱스 그리고 프린트로 한번 찍어볼게요. 42번 그래서 여기서는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한번 찍어보자고요. 뭐가 나오나? 자, 첫 번째 거 0, 두 번째 거 1, 세 번째 거 2. 잘 나오죠? 인덱스. 그쵸? 그런데 이거 왜 안 바뀌냐? 여기서 실제 넘겨주는 것은 요건데 실제 저 바꾸는 것은 프로퍼티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의 인덱스라 그래서 커런트 인덱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0, 1, 2 중에서 현재 무엇이 선택하였는지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인덱스 번호를 여기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2라고 넣으면 항상 카트가 1이라고 넣으면 항상 쇼핑이 선택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1. 그쵸? 그럼 이거는 이제 뭘 해도 무조건 1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이제 선택을 바뀌게 하려면 요 변형되는 이 인덱스 값을 담아주는 변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줘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int 아니면은 뭐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쓸 거다. 그래서 select index라고 해놓고 처음은 0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초기화는 여기서 하기보다는 보통 이 init에서 많이 하거든요. init state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selected index는 0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바라고 해서 상관은 없구나. 이제 이게 넣을 때 요 값을 참조해서 타입을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관은 없는데 이대로 놔볼까요? 아니면 정확히 하려면 원래는
봐보세요. 이제 int하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에 널이 들어갈 텐데 int라는 것은 널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야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init에서 넣을 거다 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rate라고 넣어줍니다. 야 나중에 초기화 할게. 지금 그냥 넘어가. int가 맞아. 그러니까 너러블은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1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언더바 select index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요 인덱스 값이 아직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막 만들어졌는데 요것을 안 타요. 언제? 요거는 처음에 실행될 때만 한 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빌드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기화도 안 되고 혹은 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인덱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때는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인덱스 값을 넣어주질 않았으니까 선택한다고 해서 값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요 select index 값에다가 인덱스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select index는 index 이렇게.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안 바뀌죠? 왜? 넣기만 했지 화면을 다시 그리라고 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화면을 다시 그려라. 그래서 여기서 set state 라고 하셔도 되고 혹은 그냥 화면만 다시 그려 이렇게 여기다 써셔도 되고 혹은 이것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누르면 탁탁 잘 바뀌죠? 그죠? 네. 됐어요.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쓸 수 있는 인덱스는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무한정 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6개까지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6개. 왜 안 나오죠?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안 되네. 그죠? 하나 지워볼까요? 5개도 안 돼? 잠깐만요. 카드라고 했나요? 카트 1, 2, 3 이렇게 해볼까요? 멈췄다가 다시 한번 아이템스 홈 카트 1, 2, 3 잠깐만요. 0 너무 안 나오는데? 잠깐만. 5 잠깐만. 이게 5개? 5개. 잠깐만. 요거 카트 한번 놔두고요. 요거 좀 다른 걸로 쇼핑. 혹시 아이콘이 같아서 그럴까요? 5개 정도는 보통 나와주는데, 리로드. 한번 봐볼게요. 카트. 오, 5개도 안 나오네요. 아이템스. 이게 뭐죠? 네 개? 조금 이게 지금 어이가 없네요. 잠깐만요. 3개는 나오고 4개는 안 나온다? 버튼, 내비게이션 바, 온탭.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잠깐 해볼게요.
네, 네. 아, 예, 원인을 알아냈어요. 이게 보니까, 자, 3개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고, 3개까지는, 아셨죠? 4개소부터 이상은 지금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만든 앱에서도 5개거든요. 근데 거길 지금 봤더니, 이게 원래 3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4개 이상을 할 때는 다른 옵션을 하나 더 써줘야 돼요. 어떻게 써주시냐면, 여기서 이런 프로퍼티가 하나 더 있어요. 타입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bottom, navigation bar, type, 이렇게, fixed,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기본 3개가 무조건 픽스로 고정되어 있네. 그렇죠? 그래서 4개 이상을 쓸 때는 이렇게 타입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더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해놓자고요. 우리는 지금 3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버텀 내비게이션 바에다가 우리가 이제 3개의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선택함에 따라서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 이제 바디 부분에 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디 부분에서 3개의 페이지를 여기서 이제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페이지를 한번 요걸 눌렀을 때 바뀌는 3개의 페이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어떤 서브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서 있는 거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표현되는 3종류의 위젯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써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new dot file 해갖고 뭐라고 넣을까요? 그냥 페이지, 정확히 말하면 페이지는 아닌데 그냥 페이지라고 할게요. 페이지 1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나중에 카피해서 다 가져갈게요. 자, state pool 해가지고 여기서 페이지 1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material widget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center, 그리고 텍스트 페이지 1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 값은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select index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elect index 값에 따라서 이 body 값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1을 페이지 2, 페이지 3로 복사 한번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 2에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2, 페이지 2, 페이지 2, 페이지 2, 페이지 2, 페이지 2, 페이지 2 이렇게 됐죠? 그리고 페이지 3에서 여기서 페이지 3, 페이지 3, 페이지 3, 3, 페이지 3 이렇게 됐다.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페이지를 바꿔줘 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놓을 거냐? 리스트죠. 리스트 해갖고서 자, 페이지스는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생성자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페이지 2, 페이지 3.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Alt 엔터 해갖고 임포트 됐죠? 그럼 페이지 1, 2, 3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인덱스로 따지면 0, 1, 2니까 selected index랑 동일한 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페이지 selected index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페이지 3 됐죠? 페이지 2, 페이지 1 잘 되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언더바 get pag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소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써요. 여러분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로 페이지 인덱스를 넘겨주시고 이쪽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뭐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하게 배열로 될 때보다는요 그것을 뭐 조건문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냥 1, 2, 3, 4로 올 거니까 우리가 selected index의 값을 스위치 해갖고 그냥 반환해 줄까요? 그래서 스위치 해갖고 selected index 값에 따라서 케이스 0이었을 때 그때는 return page 1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네. 원래는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를 써주는 게 원래 문법상으로 맞죠. 근데 사실 여기서 앞에서 return이 되니까 브레이크문까지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회색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처리되지 않는 구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문법의 그 형태상으로 이게 좀 좋으니까 써놔 주죠.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return page 2 그리고 복사할까요? 이렇게 케이스 2는 페이지 3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부분이 여기에가 쌍이 요거 하나 없애야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제 return 다 됐죠? 오케이 됐고 혹시 모르니까 return 그래서 여기서 컨테이너 해갖고 텍스트 에러 이렇게 하나 해주죠. 컨테이너 파일드 오케이 뭐 요정도 자 어쨌든 이제 이래도 동일합니다. 그쵸? 왜? 여기 이제 바디 부분에서 요 이제 get page로 가서 그쵸?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리턴을 해주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하다라고 할 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무언가 어떤 조작을 하고 싶다 어떤 매개 변수를 만들어 주거나 그럴 때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주석만 자 그러면 자 요래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시면 바로 된 것 같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2 이렇게 잘 되고 있죠? 네, 잘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에빠 다음에 이제 요 에빠 요 부분을 좀 살펴보자고요. 에빠 그럼 이제 요 부분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제목 표시줄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젯을 여기다 타이틀에다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할 부분이 요 타이틀 부분 잠깐만 메타리얼이 아니라 스캐폴드 여기죠 여기 그렇죠? 거기에서 그거부터 앱바에 이 글자를 이게 안드로이드는 왼쪽으로 오지만 아이폰에서는 중앙으로 와요. 그래서 일관성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중앙으로 맞추고 싶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여기서 센터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 타이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놓고 불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true. 센터 타이틀 할 거냐? true.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에서 자, 폼 좀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로 왔죠.
그쵸? 됐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크게 보면은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요게 이제 타이틀 영역이고요. 요 앞에 리딩 영역이 있고 이 뒤에는 액션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는 리딩, 뒤에는 액션. 리딩은 하나를 들어가는데 액션은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그 여러분 앱을 보시면 뭐 환경 설정도 있고 필터도 있고 그렇죠? 뭐 세팅 나사 세팅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여러 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개가 이제 복수형으로 옵니다. 여기는 하나만 지정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앱바에 리딩 부분에는 이제 뭘 쓰느냐 한번 봐보자고요. 자, 리딩은 하나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리딩이 먼저 타입이 뭔가 한번 가볼게요. 그럼 리딩은 위젯입니다. 그러니까 위젯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 뭐든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다가 그냥 그 아이콘 하나만 넣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서브 페이지라면 디폴트로 이게 백 버튼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메인이잖아요. 그럼 메인이면은 주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이콘스 메뉴가 보통 나오잖아요. 이 햄버거 메뉴라는 거.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네. 됐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이걸 누르면 뭐가 나와요? 여기 이제 드로월이라고 해갖고 여기서 이제 쫙 이 메뉴가 갑자기 숨겨진 게 쫙 나타나죠. 그쵸? 그때 이제 이런 걸 쓰게 됩니다. 혹은 뭐 이걸 뒤로 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다음에 뒤에 여기다 이제 그 좀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 이상의 메뉴가 오거나 없거나. 그쵸? 그때 이제 여기서 뒤에를 쓸 때는 뭐라고 쓰면 액션스라고 씁니다. 액션스. 됐죠? 그래서 이쪽에는 잠깐만요. 아이콘을 제스처로 감싸도 되는데 이제 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아이콘 버튼을 쓰죠. 어쨌든 눌렀을 때 무언가 처리를 액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콘 버튼은 보통 온 프레스와 그렇죠? 아이콘이 있죠. 온 프레스 이렇게 그리고 아이콘 해갖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콘 다시 아이콘스 메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눌렀을 때 프린트 53번 그쵸? 그래서 메뉴 클릭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메뉴 클릭 됐고 여기 이제 뒤에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와 똑같이 이제 보통 아이콘 버튼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필터다 그러면은 set 그러면 여기 이제 아이콘 버튼 똑같이 쓰시고요. 원프레스 아이콘에 아이콘스 필터 보통 요 정도 넣겠죠? 그쵸? 이렇게 필터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여러 개가 이제 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F 누르면 정렬이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를 카피를 떠서 이 아이콘이 이제 여러 개가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쪽에다가 또 뭐 놓을까요? 그러면은 뭐 얼러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쁜 게 요 정도? 네, 요 정도. 그리고 얼러트 플러스인데, 뭐 그냥 갈게요. 다음에 이제 여기 세팅스 요런 거 이제 많이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케이 됐고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각각의 어떤 눌렀을 때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59 이게 뭐야 필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알럿 66 알러트 됐죠? 그리고 73 세팅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필터 알럿 세팅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코드는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색깔이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색깔 물론 바꾸셔도 돼요. 테마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 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앱바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파란색으로 안 하고 이거와 똑같이 흰색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컬러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컬러스 화이트.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표시해 줬던 글자나 이 아이콘의 색상들이 흰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흰색 배경으로 놓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한번 그냥 바꿔볼게요. 이 타이틀을 바꿀 때는요, 그 텍스트에 보면 스타일이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스타일. 그래서 컬러스 블랙 이렇게 됐죠? 혹은 이 컬러스 말고 그 16진수로 이게 이제 지정되어 있는 컬러가 이제 이 문자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색상 표를 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컬러 하고 0x라고 쓰시고 FF 요거 이제 투명도예요. 알파 값인데 FF면 불투명이잖아요. 그렇죠? 00이면 완전 투명이라 안 보여요.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반투명하면은 뭐 80 혹은 7F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검정이니까 000000. 근데 보통 검정을 디자이너들은 안 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아마 적당한 색상을 줄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보면은 검정보다는 약간 뭐 회색 톤 비슷한 게 만약에 3D로 줬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요런 식으로 해갖고 16진수 값으로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이 많이 들어갔다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파란색. 뭐 빨간색이 많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3D.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색상 값은 사실은 여기다 지정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어떤 전역 변수로 빼버려요. 어떤 클래스의 변수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와요. 왜 그러냐면 이 값은 매번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안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것은 그 어떤 전역 상수 같은 걸로 지정해 놓고 그 상수를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3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쵸?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어떤 파일을 하나 놔둬요. 그럼 저는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G 글로벌이라고 해서 GB라고 많이 만들어 놔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거랑 구분해 놓기 위해서 대문자로도 많이 씁니다. 클래스 GB 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스태틱 우리가 이제 컬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컬러라고 써요. 이렇게 스태틱 컬러 그리고 컬러는 스태틱 컬러 인트에 자 이제 메인 컬러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컬러에 0x FF 3D 이렇게 그리고 요걸 임포트 시킬까요? import.ui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GB에 이게 스태틱이잖아요. 그러면 인스턴스 생성 없이 바로 그냥 gb.main 컬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컬러 대신에 그냥 그걸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냐? gb 그리고 임포트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main 컬러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이 아니라 컬러라는 그 자체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컬러라는 게 들어갈 때 이걸 갖다 쓰시면 돼요. 컬러 값이 아니에요. 16진수가 아니라. 저거는 원래는 그 4바이트 정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4바이트 정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컬러 색상 자체예요. 그럼 이제 이후에 이런 색상이 필요할 때 이런 데서 다 이제 컬러를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리딩 부분의 아이콘이잖아요. 여기서도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GB 메인 컬러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뒤에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컬러 그다음에